자, 그럼 이제 펑션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위쪽에서 보신 아이들도 좀 특이한 아이들이고 다소 어려워 보일 수 있는 아이들이긴 하지만, 자, 펑션은 그런 위에 있는 아이들을 또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펑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변수 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변수 이름은 제가 fn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는 펑션이라고 쓰고 소괄호, 문괄호 라고 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하는 게 뭐냐면 변수를 선언한 거고요. 그 변수에다가 뒤에 펑션, 소괄호, 중괄호 요 하나를 쓴 요 자체가 함수라고 합니다. 이 자체를 함수라 그래요. 함수는 당장 무언가를 실행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만들어 놨으면 그렇구나 하고 끝이에요. 여기에다가 무언가 값을 간단하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turn 1 더하기 a라고. 숫자 1은 알겠는데 a는 되게 뜬금없이 갑자기 들어왔죠. 위에 소괄호가 들어있죠. 이 자리에다가 a라고 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지금은 자, 여러분들이 위에서 봤던 내용들처럼 콘솔 로그를 통해서 fn이라고 하는 아이를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나올 겁니다. 위에 거는 잠깐 깨끗하게 처리하고 확인해 볼게요. 자, 그냥 이렇게만 나와요. 앞에 f라고 써있는 요 의미가 여기는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름이 기니까 이 크롬에서는 좀 줄여서 그냥 f 이렇게 표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보면 그냥 return 1 플러스 a 이게 다예요. 이게 뭐 어떤 역할을 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안 하죠. 자, 여기다가 뭘 하셔야 되냐면 함수라고 하는 아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아이입니다. 하지만 이 함수가 가지는 이름이 fn이거든요. 자, 이 이름을 제대로 정확하게 불러주면 정확하게 그 변수를 호출하고 사용하겠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그때서의 기능을 발휘해요. 위쪽에서도 제가 함수는 이렇게라고 씁니다. 함수를 호출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일한 개념으로 fn이라고 하는 건 그냥 변수고요. 펑션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수용하고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괄호로 쓰게 돼 있어요. 괄호로 쓰면 끝인데 중간에 제가 괜히 뭔가를 하나 담아놨습니다. a라고 어떤 값을 입력하게 해놨기 때문에 무언가 값을 써주면 이제는 아까와 다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6이라는 값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함수는 바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능을 담아놨다가 거기다가 어떤 역할을 부여하면 그때서야 동작을 하게 만드는 내용을 가진 아이가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뭐 전자레인지 같은 조리 도구예요. 하지만 조리 도구 자체는 아무런 일을 못하잖아요. 거기에 어떤 재료를 집어넣고 그것을 가공하기 시작하면은 우리한테 돌아온 결과물이 무언가 튀어나오게 만드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 중에 몇 가지 개념을 좀 정리를 하자면 내용상에 보이는 A라고 하는 아이는
a는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은 argument라고 영어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매개 변수와 argument는 같은 말이에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얘네들을 하나지만 여러 개 담을 수도 있고, 어쨌든 argument.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수라고도 합니다. 위에 있는 a는 인수라고 하고요. 주입이 되는 아이를 인수. 밑에 있는 아이는 들어온 아이를 받아서 처리하는 아이니까 인자. 인수이자 인자라고도 합니다. 사실 둘은 같은 거겠죠. 원인이 되는 아이, 그것이 처리되는 결과적인 아이. 그리고 잘못됐네요. 자, 그래서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은 영문으로 argument라고 하고, 인수이자 인자라고 불리우는 아이를 a라고 써 있습니다. 이 변수는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아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이름을 가지는 거죠. 용어들이 좀 쉽진 않아요. 자, 그래서 그 아이가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는 뭘 한 거냐? FN이라고 하는 뒤에는 이 함수를 수행시켜라 라고 기능을 준 게 괄호예요. 그럼 괄호를 준 상태에서 뭘 했냐면은 제가 여기 숫자를 5를 담은 거죠. 자, 제가 말을 좀 잘못했나 봐요. 그러면 조금 바꿀게요. 아규먼트가 인자. 그 다음에 매개 변수는 파라미터. 이렇게. 자, 저도 이 정확한 용어를 자꾸 잘 놓치고 잘 외우기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저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거 정확하게 딱 짚고 넘어가시긴 하시겠지만 결론 짓자면은 매개 변수랑 인수 인자라는 아이는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네. 주는 시점, 받는 시점, 거기에 들어간 값, 뭐, 해당하는 변수 이름 나누는 거긴 하겠지만, 결론은, 어쨌든 간에 여기 들어오는 요 A가 뭐 하는 거다? 여기로 전달이 될 것이다. 그쵸? 그럼 들어오는 A라는 값은 뭐가 들어올 것이니? 5가 들어올 거야. 그럼 결국에는 인자는 뭐가 돼? 5가 돼. 매개 변수는 뭐가 돼? 5가 돼. 그냥 같은 말이에요. 네. 구분할 필요가 사실은 없고, 그냥 어느 관점에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굳이. 그래서 여기서 전달인자 매개체가 되는 변수 A에 담는다. 말 그대로 변수 이름이에요, 사실은. 근데 변수의 값이 뭐예요? 5예요. 그걸 인수나 인자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변수의 값은 똑같으니까 그냥 통칭해서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되게 복잡하게 말을 만들어 놨죠? 자, 왜 이렇게 말을 만들어 놨냐면요. 사실은 이유는 간단해요.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 이 A라는 아이의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올지는 모르니까 임의의 그냥 변수를 만들어 놓자. 그냥 이거는 매개체가 될 아이다. 라고 해서 매개 변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나중에 쓸 때는 그 값을 쓰잖아요. 이 값이 뭐가 된 거예요? A라는 아이에 5라는 값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그때 시점에서 보면 이 매개 변수의 값은 뭐예요? 5예요. 그거를 그냥 인자라고 한다. 들어오는 내가 쓰는 시점은 인수라고 그런 거고요. 여기 안에서 받는 시점에서 인자라고 보는 거죠. 똑같은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아,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같은 거. 일단은 그렇게 기억하셔도, 뭐, 100% 아니지만 한 70, 80%는 틀리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함수는 생긴 건 모양부터가 일단은 어렵고, 용어도 쌀데기 없이 번잡합니다. 함수에 속지 마십시오.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저기 보이는 리턴. 항상 말이 많고 탈이 많은 아이가 리턴이에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리턴이라는 게 무조건 존재하게 되어 있고 빠질 수는 없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없기도 합니다. 왜? 생략하거든요. 생략이 가능하니까 리턴을 안 쓸 수도 있지만 기본은 무조건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 자, 리턴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리턴은 마지막에 작성하는 거고요. 리턴 뒤에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 봐야 동작을 안 해요. 네. 그것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최종 결론은 이란 뜻이에요. 원래 반환이란 뜻이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최종 나한테 돌아올 것은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는 뭐냐면 fn 5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5라는 아이가 여기 a에 들어가겠죠. 그럼 이 안에서 뭐가 돼요? 1 더하기 a가 몇이니까? 5잖아요. 맞나요? 그럼 1 더하기 5는 6이잖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 함수에서 내가 최종 확인하는 결론은 뭐다? 6이다. 그러니까 콘솔로 찍어내서 보면 결과는 6이 나온 거예요. 리턴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함수는 그걸 수행하는 기능은 할 거예요. 이 안에서 6은 찍어요. 근데 안에 뭐 콘솔로 찍으라는 것도 없고 그냥 1 더하기 5를 해라 라고만 그냥 수행만 한 거죠. 안에 수행을 한 다음에 나는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를 안 알려줘. 언제쯤 나오지? 늙어 죽을 때까지 안 나와요. 왜? 이 이 함수가 나한테 그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결과를 통보를 해줘야 돼요. 결과를 통보하는 그 개념이 바로 리턴이에요. 그냥 only 리턴이에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넌 뭘 알고 싶은 건지 알게 해주는 역할. 반대로 얘기하면, 자, 막말로 반대로 얘기하면 변수 fn2라고 쓸게요. 펑션 여기다가 a, b 쓸게요. a 더하기 b라고 씁니다. 내부에서도 변수 설정 가능하니까 일단 잠깐 써볼게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 상황이 되면 결론을 뭘 알고 싶으시겠어요? c에 대한 값을 원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는 결론은 뭐가 될까요? fn2에다가 1,6 자, 했습니다. 값은 몇이 나올까요? 1. 왜요? 네, 어쨌든 최종 결론은 1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1을 전달해 놨으니까 1만 전달해 놓고 그냥 보내주니까. 아니면 이러면 먹튀라는 값을 튀어나오겠죠. 저 문자 먹튀라는 글자만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최종 결론은 그게 값이 문자든 숫자든 배열이든 객체든 함수 안에 다른 함수든 관계없어요. 다 튀어나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이 상황에서 원하는 식은 평균적으로 C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 그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럼 반대로 왜 나는 그냥 여기다가 직접 변수로 쓰면 되는데 변수
d는 1 더하기 6 해서 이거를 그냥 필요하다면 손속으로 찍든 뭘로 찍든 해가지고 값을 확인하면 되는데 왜 굳이 함수를 만들까요? 뭐하러? 요 아이들 먼저 답만 보자면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지금 되게 간단한 식이니까 이렇게 쓰는 게 더 빠를 수는 있어요. 더 빠를 수는 있지만 자 여기다가 콘솔 로그에다가 fn2 4,5 딱 쓰고 50 썼네. 여튼 80 쓰고 44 쓰고 41에 4 쓰고 이렇게 하면요 어쨌든 계속 더한 값만 계속 나오는 거죠. 계속. 그럼 이 아이들은 여기 쓴 아이들은 저장을 하는 아이들인가? 저장은 안 해요. 그때 당시 잠깐만 계산을 딱 하고 결론 도출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엔드. 뭐랑 똑같은 거냐? 그냥 계산기랑 똑같은 거예요. 계산기 전원 딱 켜가지고 계산 딱 하고 전원 딱 끄면 어떻게 돼요? 기록 사라지잖아요. 물론 뭐 메모리 하는 기능도 있긴 하지만 그냥 단순 그런 개념들처럼 내가 어떠한 수를 입력을 했을 때 그것에 따른 결과물을 확인하고 체크하는 기능들 가진 게 바로 함수다. 반복 수행을 조금이라도 덜 하게 만드는 게 함수다. 그리고 반복 수행을 덜 한다 라는 개념을 잘 짚어봤을 때 우리 주변에 함수라고 하는 아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이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들이 전부 다 함수일까요? 함수를 호출하는 걸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타서 8층에 8층을 딱 누르면 문을 닫고 8층까지 올라가서 문을 열려서 내가 내리게 만들어 주는 거죠. 만약에 그거를 내가 직접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제 공장에 가서 철을 생산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타서 8층 버튼을 내가 눌렀다는 행위는 뭐냐면 그 뒤에 있는 위치에서 도로를 열심히 손으로 움직여가지고 8층까지 간 다음에 고정시키고 다시 문을 다시 내가 직접 손으로 열고 내려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네. 그게 함수 호출하는 거예요. 그죠? 또 도어락도 마찬가지예요. 비밀번호를 내가 눌러서 그게 열리는 건데 옛날 같은 경우 어떻게 열쇠를 눌러서 열었잖아요. 사실 그것도 함수예요. 왜? 키를 꼽는다는 행위 자체가 어떤 걸 변수를 집어넣고 그것에 따라 맞으면 진행을 하게 해라 했던 것 뿐이니까 그건 어떤 기능들 막 여러 개를 해서 처리가 되는 거죠. 채널 돌리는 것도 핸드폰에 전원을 켜는 것도 불을 켜는 것도 컴퓨터에 전원을 켜는 것도 어떠한 기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잠깐의 버튼을 누르거나 간단한 행동을 함으로써 여러 개 한꺼번에 쭉 처리되는 이 모든의 인력 과정들은 전부 다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결국 함수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아주 간단한 형식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작업들을 미리 세팅해서 딱 잡아놓고 나서 그것을 부르면 거기에 맞게끔 다 수행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함수다. 자, 방금 전에 보셨던 내용에서 자, 이런 함수들이 기본적으로 생긴 거는 펑션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뒤에 초괄호, 중괄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물론 안에 들어간 리턴도 세트로 들어갈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그거는 내부적인 거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형태는 딱 이 형태입니다. 자, 함수의 기본
형태는 이렇게 펑션 괄호 중괄호입니다. 자, 이 아이는 현재 이름이 없어요. 그냥 함수의 기본 형태일 뿐이에요. 자, 이렇게 이름이 없는 함수를 우리는 익명함수라고 합니다. 이름이 없는 함수라고 해서 익명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름을 주는 건 아까 변수성을 주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위에 있는 이 아이도 이름이 없는 익명함수예요. 네. 그래서 함수는 자, 이름을 부여한다 라는 뜻은 기명함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형태가 뭐냐면 펑션에다가 잠깐 띄우고 이름을 써서 쓰는 겁니다. 이름 뒤에는 대부분 붙이긴 합니다만 요 근래 들어서는 띄어쓰자라고 얘기도 많이 나오곤 있어요. 이거는 뭐 이제 조금 린터나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건너뛰더라도 자,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함수의 이름을 부여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기명함수로 처리하는 이런 기법을 함수 선언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함수 선언식 말고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름을 부여하지 않는다 라는 건데 이름을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익명의 함수겠죠. 네. 그럼 그냥 단순하게 펑션에 후괄호에 중괄호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에러 나요. 왜? 호출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이름이 없기에 대신 이름을 할당할 수 있는 무언가를 선언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선언한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변수 선언. 그렇죠? 변수를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다 변수명 쓰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함수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자, 중간 한번 잘랄게요. 너무 기니까. 자, 더 많은 종류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함수는 이렇게 함수 선언식과 함수 표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함수 선언식과 함수 표현식 두 가지로 나눠서 가지고 있을까요? 호이스팅 현상 때문에 자, 함수 선언식과 표현식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함수를 쓰는 방법은 펑션 하고 여기다가 fn3 썼어요. 그럼 여기다가 return 테스트 쓰겠죠. 자, 그냥 바로 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콘솔 로그로 바로 찍을게요. return 없어도 되긴 하니까. 자, 콘솔 로그 이렇게 쓸게요.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따로 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원래대로 할게요. 시간을 드리는 게 좋으니까. 썼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쓸 때는 fn3라고 써요. 똑같이 써요. 변수 턴에서 쓰는 방법과 똑같이 써요. 똑같이 쓰면 값은 테스트라고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확인한 용도로 직접 바로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콘솔 로그로 띄워줍니다.
그럼 fn3라고 하는 나이를 실행을 하면 테스트라는 값을 나한테 돌려줄 거고, 돌려주면 그 i는 결과치를 우리가 실제로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방법은 콘솔밖에 없으니까 콘솔에서는 테스트라는 글자가 튀어나오게 만들어 주겠죠. 자, 이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호이스트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호출을 아니 만들기 전에 호출을 하면 값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튀어나옵니다. 너무 당연하게 뭐 라고 생각하고 튀어나오는 거죠. 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펑션 자, return test2 변수를 써서 fn3라고 4라고 하겠습니다. 변수 선언했으니까 세미콜론 소괄호 중괄호 쓴 이 표현 끝에는 세미콜론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fn4 소괄호 위에서 표현하는 방법과 똑같이 썼습니다. 그럼 결과가 나오겠죠. 확인해 볼까요? 자, 확인해 보시면 test2라는 값은 그대로 유지하고 나올 겁니다. 왜? 함수가 만들어진 뒤에다가 호출했으니까.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위에 있는 함수의 선언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저는 얘를 위에서 호출해 보겠습니다. fn4 is not a function. 함수로 정의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변수로서는 undefined가 뜰 수는 있어요. undefined가 뜰 수는 있습니다. 왜? 호이스팅 현상 때문에 위로 끌어올리지긴 할 테니까. 하지만 함수 자체는 얘는 끌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변수명만 올라갈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함수로서 내가 호출을 하려고 했을 때 이 함수의 내용을 뭔지 모르고 함수라는 자체도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동작을 하지 않는 에러로 발생하겠죠. 처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위의 방법이 더 유용하고 더 좋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내용과 작업을 해보시다 보면 함수 선언식의 방법은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작업을 하기도 전에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쓸 수 있다라는, 동작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처리가 된다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권장하는 건 일단은 함수 표현식입니다. 물론 그것이 꼭 함수 표현식을 써라, 꼭 함수 선언식을 쓰지 마라, 이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권장을 함수 표현식으로 쓰되 함수 선언식을 쓰는 경우는 문서에 좀 더 큰 범위에서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전체에서 조금 이제 내부적으로 소소하게 쓰는 게 아닌 상황으로 들어갈 때는 함수 선언식을 쓰자라고 암묵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고 그렇게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100% 지켜지고 있는 건 아니고 둘의 관계가 이런 식의 내용이 있고 호이스트 현상은 이런 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니 이 개념에 대해서만 일단 알고 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야 이 작업의 흐름을 함수가 어떻게 됐을 때 내가 무엇이 수행되고 그 안에 다시 수행되고 그 안에 다시 수행되고 하는 어떤 흐름과 내용들을 제작하고 작업하실 때 여러분이 작성하시는 코드 자체도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작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함수에서 다른 거 말고 이제 이렇게 변수를 선언했다, 함수 떴다, 그럼 이거 표현식이다.
그 다음에 함수 자체에 이름을 달았다. 그럼 선언식이다. 이것만 구분하세요. 다른 거 없이. 어차피 우리가 쓴다고 한다면 함수 선언식을 쓰든 표현식을 쓰든 그냥 관계없이 무조건 뒤에서 호출하라고 할 거지 전에 호출을 하라고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큰 에러나 문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집안에서는. 자, 그러면 중간쯤에 여기 보면 변수가 이렇게 쏙 있죠.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할 거예요. 스코프. 어떻게 보면 따로 빼서 설명해야 될 수도 있는 아이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간단하게라도 개념을 알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자, 여기 일단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위에 거 변수 x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히어로예요. 그리고 선언식이든 표현식이든 관계없어요. 그냥 구분하게 그냥 선언식으로 쓸게요. 펑션 ckfn 쓸게요. 전 약간 습관적으로 함수다라는 뜻으로 그냥 뒤에다가 한백 케이스로 fn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냥 하도 헷갈려가지고. 근데 이제 선언식을 아예 저는 거의 안 쓰는 편이라서 표현식을 쓸 때 쓰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설명이니까. 자, 여기서 변수 처음부터 같은 거 쓰면 헷갈리실 테니까 y를 쓰겠습니다. y 이름은 자, 저로 쓰죠. 여기서 콘솔 로그를 x와 y를 써볼 겁니다. 됐죠? 뭐 필요하다면 return y까지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해보자고요. 질문 첫 번째. 콘솔 로그 x를 하면 값은 무엇이 나올까요? 찍어볼까요, 한번? 결과, 어? 왜 에러 났지? 아, 위에 F4. 잠깐, 요거. 얘 에러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 먹었었어요. 193번에 F4 괄호에서 에러 나신 분들은 정리를 해주시고, 하나 에러 나면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안 먹는다. 자, 다시, X, 결과는 히어로라고 나옵니다. 그쵸? 그럼 두 번째 문제. CKFN이라고 하면 콘솔 창에 나오는 결과물은 이거 한번 찍어볼까요? 자, 영웅이 됐네요.
두 개 다 나오라고 써놨으니까 나왔겠죠? 여기는 히어로가 나왔고요. 히어로와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한테 반환된 값은 당장 우리가 눈에 보기는 어렵지만 반환된 값은 몇일까요? 얘겠죠. 3번으로 드릴 문제가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알리엘은 CKFN CHFN 치킨 F였었네. 자 했을 때 콘솔 로그로 알리엘을 찍으면 값이 뭐냐 라는 거였습니다. 한 줄을 썼지만 세미콜론이 들어갔으니까 사실은 다른 줄이겠죠. 자, 3번에 들어가는 값은 결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오는 거 맞죠? 중간에 찍히는 건 함수를 수행할 때 바로 여기 도출되라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나오는 걸 거고, 어쨌든 내가 최종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아이는 여기 있는 시도라는 이름이니까 시도라는 이름을 뭐 했다? 알리엘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담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마지막 질문 4번 콘솔 로그에다가 y에 대한 값을 도출시키면 콘솔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 나올까요? y의 결과를 찍으면요, 이거는 에러입니다. y is not defined. is not defined라는 것은 아예 y라고 하는 자체를 나는 본 적도 없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y라는 변수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y를 아니? 아예 정의된 적이 없는데. 그럼 무슨 소리지? 우리가 뜯어보자고요. y가 여기 있어요. 그쵸? 근데 이 y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호출을? 함수, 펑션이라고 하는 곳 내부에다가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쵸? 함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묶음, 덩어리입니다. 이때 말한 이 묶음은 또 다른 말로는 그냥 제가 일부러 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숟가락의 개수는 몇 개일까?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어떤 집에는 숟가락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모르는데 네가 그걸 알아서 뭐하게?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바깥에서는 이 y라고 하는 존재는 본 적도 만진 적도 있다고 들은 적도 없어요. 아예 없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y가 아예 알 수 없는 값입니다. 알 수 없는 변수입니다. 라고 해서 에러를 발생하는 거죠.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 변수가 변수가 사용할 수 있는 이 범위는 펑션이라고 지정된 이 영역 204번째부터 208번째 줄 요 사이만큼에 들어간 내용이다 라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y의
사용 범위는 펑션 ckfn 내부에서만 동작이 가능합니다. 이걸 스코프, 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역 변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떤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 변수. 그럼 이 x는 펑션이 놓고 봤을 때 위에 괄호 안에 뭔가 들어오게 한 적도 없었는데 수행을 하고 결과를 찍었잖아요. 아까 여기 확인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함수를 놓고 보는 입장에서는 더 바깥에서 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변수라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전역 변수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만 더 펑션 ckfn2라고 제가 쓸 것이고요. 변수 x는 후라고 쓸 거예요. 여기 x라고 하는 아이를 썼어요. 아무것도 안 쓸게요. 자, 콘솔 로그를 x를 찍어 봅니다. 그리고 함수를 수행해 봅니다. 그리고 다시 x를 수행해 봅니다. 값은 무엇이 나올까요? 이 둘의 결론은 히어로가 맞아요. 왜냐면 최초의 변수를 선언을 했죠. 선언한 상태에서 안에 x라고 썼지만 이거는 이 펑션 안에 들어있는 x는 사용 범위가 어디예요? 215번째부터 217번째 요 사이밖에 없죠. 지역 변수니까. 그럼 이걸 벗어나는 순간 원래 있던 값으로 대처가 된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히어로가 둘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return x라고 쓰면 값은 뭐가 나올까요? 그래도 똑같아요, 결과는. 왜? 제가 return x를 한 게 x에 대한 값을 내보낸 거지 x라는 변수 자체를 내보낸 건 아니에요. 네. 값을 내보낸 거지 변수 자체를 내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변수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위에 걸 대처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헷갈릴 것 같으면 애초에 바깥 변수와 안에 변수를 겹치지 않게 쓰세요, 그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오해를 덜 하게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쓰는 변수는 일부러 언더스코어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덜 헷갈리게 만드는 방법들을 취하기도 해요. 일부러. 그럼 좀 나으니까. 그럼 제가 여기 내부에 있는 바라고 하는 x를 변수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x에다가 후라고 바꿔볼게요. return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값은 무엇이 나올까요? 똑같이 히어로가 나올까요? 밑에 건 후가 나올까요? 결과 볼게요. 후가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쓰는 거 말고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최종 값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자, 앞에
나라고 하는 이름을 달았을 경우에는 범위가 제한을 가져버립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발을 함수 안에 있는 거 주면 얘는 위에 먼저 선언해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변수 x를 뭐 하겠다, 내부에서 난 기존에 있던 x를 값을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기능이 아예 다른 거죠. 아까는 이건 변수 x를 하나 만들어서 후라고 넣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고, 이건 기존에는 x에서 이름을 바꿀 거예요 라고 재정의 한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수행하기 전에는 x의 값은 히어로일 거고, 함수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는 x의 값은 히어로가 아니라 후로 바뀌었다는 거죠. 전후가 다르다. 자, 자바스크립트는 리턴이 없어도 기본적인 리턴의 값은 있습니다. 무엇이? 리턴 false. 반환할 게 없다 라는 뜻으로. 자, 이렇게 보시는 각 작성에 대한 어떤 범위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스코프라고 하고요. 스코프를 지역 변수냐 전역 변수냐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게 있어요. 그럼 내부에서 x의 발을 선언하지 않으면 외부에 있는 걸 변경하는 거다? 그럼 애초에 처음에 선언할 때 발을 선언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썼을 때 에러가 안 났었지만 지금은 이건 지극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썼을 땐 아무런 에러가 안 나지만, 원래대로라면 저기 위에다가 use string 이렇게 하나를 명기하고 쓰는 것이 기본 내용이에요. use string은 뭐냐면 엄격하게 당신 써야 하는 모든 문법의 기초를 맞춰서 작성하세요 라고 강제 명령 내리는 거예요. 스트릭 모드라고 하는 거를. 그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방금 전에 보셨던, 어디 갔죠? 제일 밑에 너무 많이 있다. 자, 여기 발을 최초의 값은 무조건 선언해야 된다 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바 x는 히어로가 써 있고요, x는 후라고 썼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값을 뭐 한다? 변경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바를 쓰면 이 x는 뭐다? 다시 만든 거예요. 다시 태어난 아이예요. 그럼 여기 있는 x와 무슨 관계가 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쉽게 말하면 얘가 누구로 하지? 자, 여기 있는 x가 베네디트 컴포비치예요. 그럼 여기 있는 x는 누구냐? 저예요. 같은 사람인가요? 네, 매치가 아예 안 되죠? 딱 그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우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베네디트 컴포비치였다가 x라는 존재가 저라는 존재로 그냥 각인이 바뀌어버리는, 아예 바뀌어버리는, 그냥 각인이 바뀌는 거니까. 그죠? 이건 컴포비치 따르고 저 따로 해요. 아예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인 거랑 인식을 바꾸는 거랑은 다른 뜻이죠. 다시 말할까요? 헷갈리시나요? 이 이름과 변수명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이름이 딱히 없어갖고 따지면 이런 개념이에요. 조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최근에 조커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잖아요. 자, 옛날 것도 보고
뭐 하신 분들,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얘랑은 보기 전에는 다른 인물로 아예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왜? 우리의 조건은 히스레저가 끝이야. 이렇게 하고 생각할 거고, 호아킨 피닉스는 다른 그냥 어떤 배우라고 인식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조커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 이제 새로운 조커는 호아킨 피닉스야. 이렇게 인식을 하겠죠. 이런 개념? 발을 선언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는 기존에 들어있는 내용을 변경할 거냐, 아니면 아예 새로운 또 다른 존재가 있느냐, 이 차이예요. 자, 결론은 내부에서, 함수 내부에서 다 선언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원 변수의 원 변수, 요거 글로벌 변수죠. 전역 변수 값이 변경되느냐 아니냐로 구분된더라.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수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일단 함수를 수행하실 때 보셔야 되는 아이는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하나 되게 간단하게 할게요. 오늘 그냥 한꺼번에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자,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 이름이 ff예요. 얘 수행 어떻게 해요? 실행을? ff하고 괄호를 하죠. 자, 이게 수행한다는 뜻이죠. 자, 괄호의 의미는, 이 소괄호의 의미는 이렇게 수행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개념 뭐가 있을까요? 이 개념이죠. 그룹, 먼저 수행한다 라는 그룹의 개념. 그래서 위에서 표현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쓸 건데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그룹으로 묶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괄호로 묶으시면 됩니다. 자, 안에 이름이 없어요. 익명 함수예요. 위에 함수 수행 어떻게 한다고요? 이름을 부른 다음에 수행해라 라는 뜻으로 괄호로 쓴다 그랬죠? 묶어져 있는 이 아이를 그대로 수행하세요 라는 뜻으로 괄호를 씁니다. 이렇게 쓰시든 이 상태에서 이 자체를 하나로 원래 보는 거니까, 원래 이 자체가 하나니까 끝에다가 통화로 쓰면 이 자체를 앞에 있는 거 230번째 줄 앞에 거를 뒤에 가로 수행하세요. 그래서 난 이거를 어쨌든 하나의 세트예요. 묶는 거나 둘은 같은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익명 함수, 이름이 없는 함수니까 함수의 기다림 없이 바로 실행. 마찬가지 밑에 것도 동일한 뜻입니다. 단지 그룹을 어느 위치에서 묶어줄 거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둘은 똑같은 거예요. 지극히 똑같은 아이예요. 자바스크립트가 가지는 특이성, 어떤 상황에서도 가급적이면 에러를 나타내지 말고
허용하는 범위를 좀 넓혀주자 라는 개념에서 나온 흐름일 뿐인 거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즉시 실행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